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이한희 선생입니다. 오늘은 그 1차 부등식 저번에 했던 거 그 나머지 문제를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거는 절대값이에요. 절대값. 절대값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제가 절대값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지나가면서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절대값은 절대값 아니 0보다 클 때와 0보다 작을 때로 나뉩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마이너스 5 같은 경우는 무조건 여기 5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안에 있는 게 마이너스 5처럼 확실한 숫자가 아니라 이러한 문자로 이렇게 써지게 되면 여기 있는 이 a가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 모르기 때문에 0보다 크면은 절대값 기호를 그냥 벗기면 되고, 0보다 작으면 이번에는 절대값 기호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값 기호가 들어가면은 이 전체를 갖다 0보다 큰지 작은지 나누는 게 가장 원칙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요 안에 들어가는 식이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a가 1보다 작다 이렇게 절대값 들어가 있는 게. 근데 그러면 첫 번째 범위에서 우리가 볼 거는 x라고 하는 게 x가 0보다 클 때, 절대값 아니 0보다 클 때, 0보다 클 때에다 0, 크거나 같을 때로 0일 때를 여기다 이렇게 포함시켜줘도 상관없어요. 이게 0일 때는 여기다 붙여도 되고 여기다 붙여도 되고 아무데나 붙여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이렇게 기호의 변화가 없는 쪽에 붙여주는 게 좀 더 편하겠다 입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이렇게 절대값 기호가 그냥 이렇게 나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있는 게 x가 절대값 기호가 아니 0보다 작을 때, 이럴 때는 절대값 기호를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럼 뭐 괄호는 사실 문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안 쓰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걸 정리를 하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억과 니은의 조건을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사이에 이런 식으로 합쳐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x의 절대값 씌운 게 요게 1보다 크다 라는 거를 범위를 나눠서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절대값 아니 0보다 클 때와 절대값 아니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누는 게 절대값이 들어갔을 때 절대값에 대한 예의예요. 네, 기본적인 예의는 이렇게 차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절대값을 이렇게 벗기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에다가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됩니다. 그럼 왼쪽에 있는 기억식은 괜찮은데 니은에 있는 식을 바꿔서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야, 이거는 여기 있는 걸 보니까 해가 없다네요. 그죠? 그럼 이게 뭐보다 크면은 이게 해가 없다가 항상 나오게 되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하고 싶은 게, 여기 우리가 여기 쓰고 싶은 건 1보다 작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요 범위 안에선 이거는 이거와 이거의 공통 범위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범위 안에선 이거와 이거의 공통된 범위가 아니라 합쳐진 범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 해 쓰는 것처럼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x는 1보다 크거나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라고 하는 요 양쪽 범위를 의미하게 돼요. 근데 이게 자세히 생각해보면 그런 게, 요게 1이라는 것보다 클 때는 여기 있는 이 바깥쪽 범위를 없어져. 네, 그래. 바깥쪽 범위를 색칠한 게 이 밑에 쪽에 있는 그 괄호 2번을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거는 여기 안쪽 범위를 색칠을 한 게 여기 안쪽 범위를 색칠한 게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요 범위가 된다. 그래서 여기 실수축을 갖다가 여기 있는 한 개 혹은 두 개의 범위로 이렇게 나눴을 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건데, 사실 이거는 뒤에서 2학기 때 합집합, 교집합을 배우면 굉장히 쉬운 게 거긴 한데, 여러분들 교육과정이 안타깝게도 그 집합이 뒤에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욕을 작살나게 많이 먹었죠, 교육부가. 아무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값이 들어가면 절대값 아니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나눈다로 다 퉁치시면 돼요. 이게 제일 원리예요. 그럼 여기 있는 1번도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은 절대값 안이 경계가 되는 게 x-4 절대값 안 전체를 이렇게 0보다 클 때와 절대값 안 전체를 0보다 작을 때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게 x가 4라는 게 경계값인 거 안다는 거 알아요. 그래도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이 전체 생각을 해보면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하면 여기 있는 이 절대값 기호는 그냥 괄호로 바뀌고요. 이런 식으로 전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서 끝이 아니고 주어져 있는 이 범위 안에서 이렇게 밑에 있는 범위가 나왔기 때문에 두 범위를 같이 합쳐줘서 답은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 위에 있는 범위가 밑에 있는 범위보다 더 좁죠. 공통된 범위를 찾아라 라고 하면은 얘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괄호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여기 있는 절대값 기호를 없애고요. 이렇게. 그러면 요 전체에는 얘가 이렇게 x가 1보다는 크다 라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위에 있는 거, 여기 있는 얘와 얘의 공통되어 있는 범위를 구하게 되면은 x는 1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써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범위랑 이 범위는 서로 합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공통된 범위가 당연히 없을 거예요. 이런 상태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결과물을 합쳐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연립부등식에서 했던 것처럼 공통된 범위를 구하라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조건을 나눠서 했으니까 제각각이 원래부터 합쳐져 있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답을 쓰기 위해선 가장 밑에 결과물 두 개를 합쳐주면 됩니다. 요게 이게 사실 합집합인데 합쳐준다는 얘기를 이렇게 빌어서 쓸 수밖에 없어요. 이 망할 교육과정이. 그래서 답을 쓸 때는 이거는 1보다 크고 4보다 큰 범위에 이게 다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1보다 크다 라는 거 정도로만 이렇게 답을 매겨주시면 됩니다. 뭐 굉장히 간단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여기는 x가 경계가 되는 게 여기가 1하고 마이너스 1이 경계가 됩니다. 이런 경우는 절대값이라고 되어 있는 게 두 개 이상 나왔을 때 한 개면은 그냥 이걸로 범위를 두 가지로 나누어주면 되지만 두 개 이상으로 나왔을 때는 안타깝게도 이게 한 방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계값에 해당하는 여기 있는 거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1보다 클 때 요 범위로 하나, 둘,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첫 번째 있는 거는 마이너스 1의 경계에 해당하는 거는 x 플러스 1이죠. x 플러스 1이 이게 0보다 작을 때. 요때는 여기 있는 거 요거는 이제 음수예요. 그죠? 여기 경계에 해당하는 것보다 더 작으니까 x 플러스 1의 절대값에 해당하는 이거는 전부 0보다 작습니다. 괄호를 절대값을 없애게 되면은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와요. 마찬가지로 얘도 이거보다 큰 놈이지만 아직도 여기 더 작은 숫자를 갖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 전체도 결과적으로 음수가 됩니다. 뭐 집어넣어보면 알겠지만 여기 x가 마이너스 2일 때 성립하잖아요. 마이너스 2를 위에 있는 절대값식에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 돼서 절대값 안이 0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전부 다 몽땅 괄호 대신에 마이너스 괄호를 붙이고 마이너스를 같이 써주면 된다. 두 번째, 이번에는 요 경계에 해당하는 게 여기보다는 이거보다는 크고 이거보다는 작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x를 x 플러스 1이 이게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해당하는 게 x-1이 0보다 작다. 이런 경우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x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고 충분히 쓸 수 있는 거 알지만 조건은 조금 길게 써줘도 이렇게 눈에 보이게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을 조건으로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물론 이게 2회독 3회독 하면은 저도 이거 풀이가 좀 바꿔서 실전 갈 때는 좀 살짝 바꿔서 하긴 해요. 근데 이게 1회독에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을 때는 요와 같이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마찬가지로 여기 위에 있는 거 보면은 얘는 양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음수네. 그럼 앞에 있는 거는 아직도 음수니까 괄호를 치고 절대값을 벗길 때 마이너스를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놈은 이제 양수로 탈바꿈을 했으니까 이와 같은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세 번째 범위 여기서는 경계에 해당하는 게 여기서 x-1 이거잖아요. x-1이 0보다 크다 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됐네. 절대값 해당하는 게 둘 다 양수로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절대값을 이렇게 없앨 때는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을 때도 괄호를 쓰시고 마이너스가 붙지 않을 때도 이렇게 괄호를 써서 원래 얘가 절대값이었어요 라는 거를 풀이 과정에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얘를 풀어주면 2x를 오른쪽으로 넘겨서 계산을 하면 여기는 뿔마 1이니까 없어지고 넘어지면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되고요. 여기 이 조건 하에서 식을 풀었더니 얘가 나왔네? 그러면 위에 있는 조건을 갖다가 다시 두 가지를 합쳐서 표현을 하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마이너스 2보다도 작아요.
그러면 두 개의 공통된 범위인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만 꺼집어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조건을 나눴을 때 조건 하에서는 여기선 점점 범위가 좁아지고요. 점점 범위가 좁아지고요. 조건 하에선 점점 범위가 좁아지고요. 그 다음에 조건 하에선 점점 범위가 좁아진다. 근데 조건을 갖다가 모을 때에는 이 두 개를 갖다가 합쳐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0x 한 다음에 얘는 2니까 2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얘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해가 없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똑같이 해보면 이거는 x가 2보다 크다 인데 요 조건 하에서 이게 일어났는데 더 범위가 좁은 거는 x가 2보다 크다 라고 하는 게 범위가 더 좁습니다. 이렇게 x가 1보다 크다가 범위가 더 좁은 거 아니에요. 1보다 클 때 2보다 클 때 2보다 클 때가 더 범위가 좁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거에 해당하는 이걸 제각각 다 모아주게 되면 해가 없는 거는 모아봐야 모을 게 없네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x는 2보다 크다 라고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연립 1차 부등식의 활용 문제를 마지막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느 학교 학생들이 긴 의자에 앉으려고 하는데 여기 한 의자에 7명씩 앉으면 4명이 못 앉고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의자의 개수를 갖다가 x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학생수는 7x 더하기 4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9명씩 앉으면 의자가 한 개 남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9명씩 앉았을 때 9명씩 앉으면 의자가 한 개 남으니까 의자는 x개가 있었는데 거기서 한 개를 덜 써도 이렇게 앉을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상하네요. 여기 있는 게 학생수는 이건데 의자가 한 개 남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 우리가 만약에 3개의 의자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에 9명씩 앉았어요.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하고 의자가 하나 더 남았다 라고 하면은 그 마지막 의자에는 여기는 안 앉아 있겠죠. 안 앉아 있는데 마지막 의자에까지 가기 전에 꼭 여기에 9명이 다 앉았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물론 적어도 한 명은 있겠죠. 만약에 한 명도 없으면 의자가 2개 남았다고 이야기를 할 건데 1개만 남았으니까 최소 한 명은 앉아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를 꽉 채워서 한 명이 남은 거부터 9명이 남을 때까지 그 사이에 우리가 원하는 학생 숫자가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위에서 구한 정확한 학생 수인 7x 플러스 4 라고 하는 거는 요거의 범위가 여기에서 우리가 의자가 1개가 남았으니까 1개에서 또 1개를 뺀 x-2개 얘는 9명이 빠듯이 채워서 앉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가장 숫자가 적을 때는 최소 1명 그 다음에 가장 숫자가 많을 때는 최대 9명 등호는 이렇게 값 포함 이런 식으로 부등식을 세우게 되면 연립 1차 부등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갖다가 따로 풀어주게 되면은 여기는 첫 번째 식은 이거를 쓸게요. 요거를 이용해서 풀면은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7을 한 다음에 넘기면 되니까 마이너스 17을 넘기면 21 x가 이거는 10.5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여기는 오른쪽에 있는 식을 할게요. 여기는 오른쪽에 있는 식을 풀어보면 2x 그 다음에 18하고 마이너스 9 해준 다음에 마이너스 9를 이 짝으로 넘기면 얼마요? 13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x는 얘는 6.5 네,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값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1과 2에서 6.5 x 10.5 요 사이에 있는 게 의자의 개수가 되기 때문에 의자의 개수는 7개부터 10개까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의자의 최대 개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최대 개수를 구하려고 했기 때문에 답을 쓸 때는 10개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어떤 하나를 x라고 놓은 다음에 그 x 값의 범위 앞에 거는 정확한 숫자를 알려준 거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부등식을 알려줬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